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공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하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강의 촬영을 했냐면 바로 2021 대비 우리 초시생들을 위한 OT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불안과 그리고 공포와 또 시험이 우리 공무원 시험이 또 연기가 되고 또 각각 현장이나 아니면 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독서실이나 그런 공간에서 사실은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지금 이제 연기가 됐지만 우리 국가직 시험이 명확하게 언제쯤 치러질지는 아직은 미정이긴 하나 그래도 또 이 질병이 언젠가는 또 잡히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수험생분들 특히나 또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우리 초시생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OT를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국가직 시험이 7월 빠르면 7월 아니면 또는 뭐 6월이나 7월쯤에 치러지고 아니면 또는 이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 시국이 이 질병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쯤에 치러진다. 뭐 7, 8월 요 시기를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잡더라 해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년 시험, 2021년도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21년도의 시험이 만약에 원래 스케줄대로 국가직이 4월에 치러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2021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2020년도의 시험이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뭐 7월과 8월 그리고 뭐 9월 요 사이에 만약에 치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정신없이 그죠? 요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될 것이고 뭐 더 연기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2021년에 만약에 이제 2020년도에 이런 정말 어수선한 이 분위기들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1년에는 만약에 4월에 이 국가직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 원래 일정대로 그리고 또 6월에 지방직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 초시생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시험을 우리 2021년에 이 4월에 국가직과 6월에 지방직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시기에 대한 걱정도 고민도 계획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4월 시험이 만약에 이제 원래대로 그 스케줄이 잡혀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초시생들이 재시생들은 뭐 재시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초시생들이 가장 힘들 수 있다. 왜?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재시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기부터 쭉 계속 이제 뭐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험도 한 번씩 보고 해서 괜찮겠지만 요 시기쯤에 좀 준비를 했던 그죠? 우리 수험생분들이라면은 이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준비를 예를 들어서 하면 뭐 4개월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 어수선한 이 분위기 때문에 이 공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그 혼돈의 상태, 그쵸? 그 카오스의 상태 머릿속에 이렇게 좀 완벽한 어떤 그런 제대로 어떤 그런 공부 계획을 잡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출생분들과 재생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출생분들에게 우리 공시 국어가 뭐 어떤 시험이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요 시기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물론 이제 불안하고 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그 크게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 OT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시 국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공시국어란 무엇인가? 우리 초시생분들은 사실은 이제 공시국어 시험이 뭘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아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지 못하시는 우리 초시생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우리 공시국어 문제는 총 전체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공무원 시험이 100분 안에 총 100문제, 그러니까 한 과목당 20문제씩 총 5과목을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 국가 시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뭐 계산으로 따지자면은 20문제씩 각각 한 문제당 그러면 1분의 시간들이 할애를 해서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사실은 국어랑 영어, 한국사 이 세 과목 필수 과목인데 국어랑 영어에서 사실은 좀 많은 시간 할애가 시간 분배가 좀 필요합니다. 예,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20분 안에 사실은 풀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최소한 25분에서 예, 그래도 한 30분 정도 안에는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 배분도 사실은 좀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의 세대가 아마 수능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나이대가 20대 초중반, 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가 가장 많은 분포. 물론 이제 그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나이대가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나이대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치렀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국어 시험의 기준이 수능과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질문 게시판에도 수험생분들께서 선생님 수능 때 제가 국어를 곧잘 해서 1, 2등급을 나왔는데 이 시험을 풀어보니까 나머지는 다 맞추는데 제가 한 75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문법에서 전부 다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시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건 아니면 또는 9등급을 받건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수능에서 비문학을 이제 좀 잘 푸셔서 등급이 좀 잘 나오셨던 분들은 우리 공시국어에서 비문학 파트에 뭐 어려운 점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근데 비문학도 사실은 우리 수능에서 출제되는 비문학과는 우리 공시국어의 비문학 유형은 완전히 다른 유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유튜브를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영상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시는 수능과는 달리 좀 이렇게 공시에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셨던 공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출제하는 그런 시험들 아니면 어떤 자격 시험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부법과 수능에서 뭔가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가고 명문대학을 갔던 사람들의 그 공부법이 약간 다르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수능에 해당이 되는 공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진리 탐구를 하면 할수록 즉 깊이 파면 팔수록 뭔가 그쵸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펼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말 그대로 공부에 머리가 타고난 그러한 학생들이 사실은 수능 성적에 고득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두 달, 뭐 세네 달 안에 수능이 예를 들어서 9등급인데 막 세네 달 막 밤잠 안 자고 막 공부한다 한들 1등급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 공시 국어 시험은 이제 암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험에 나오는 것을 많이 암기를 하고 많이 보았느냐가 그 관건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깊이 파고들어야겠다, 막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거의 안 드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꾸 들고 다니시면서 자꾸 외우고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국어 같은 경우는 어문 규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 우리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 한자 성어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우리 공시국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들을 자꾸 봐야, 자꾸 보면 여러분들이 빠른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우리 공시국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암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다. 외우는 것.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국어 시험이 수능과는 확연하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이 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에 노출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합격 점수까지 획득하는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한들 여러분들이 자만하고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시험이고 9등급이든 수능에서 정말 등급이 안 나왔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외우면서 들고 다니시면서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챙겨서 들으면 충분히 그들보다 빠른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암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무턱대고 그러면 암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죠. 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틀을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틀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 어떤 파트에서 큰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공시국어 20문제 중에 물론 이제 최근에 경향이 비문학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문제에서 평균적으로 7문제에서 최근 2년, 3년간의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7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가 우리 비문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7문제에서 8문제를 제외한 그럼 나머지 13문제에서 12문제는 그러면 어디서 출제가 될까요? 자, 한 4문제에서 평균적으로 한 5문제 정도가 우리 문법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요. 문법. 자,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문학 파트에서 문학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리고 나머지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가 한자, 어휘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공부를 비문학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비문학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다면 그냥 글만 좀 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습만 된다면 물론 이제 아예 막 기본도 없고 한 문장 읽는데 10분 걸리고 이런 분들은 제외. 그래서 어느 정도 비문학에 대한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이 7문제에서 8문제 정도는 마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탐구가 목적이 아니라 합격 점수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위치는. 그러면 합격 점수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에 어떤 직렬을 지원을 할 것이며 그 직렬에 작년 합격하셨던 분들의 그 점수대가 몇 점이었는지를 우선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합격 점수,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합격 점수가 80점인데 여러분들의 지금의 점수대가 만약에 65점에서 한 70점대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5점으로 환산했을 때 3문제에서 3문제 이상은 맞춰야 이 합격 점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격 점수가 크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점수대별로 좀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한 3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를 더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 4개의 파트 중에 어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우선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 제가 이해가 필요한 파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문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법을 솔직히 여러분 수능 때는 문법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 계십니까? 한글 맞춤법 이런 것들 수능 공부하시면서 한글 맞춤법의 항목들을 다 외우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다. 그러면 우리 공시국어는 이제 이 어문 규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로마자 표기 이런 어문 규정들에 대한 각각의 예가 되는 항목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지식형 문제, 때로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놓치고 그 파트 내가 내용은 아는데 그냥 놓치고 넘어간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법의 큰 흐름과 이해는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잡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어문 규정들에 대한 암기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냐? 수능 때는 사실은 문법이 뭐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돼서 거의 그냥 신경을 안 쓰셨던 분들이 많으실 생각이 들지만, 우리 공시국어에서의 합격 당락을 좌우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인기가 있는 어떤 그런 직렬들, 경쟁률이 좀 센 그런 직렬들의 국어 점수 때의 그 합격생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비문학을 많이 틀려서 뭐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보다 문법에서 점수가 안 나오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문제별로 분석을 해보면 문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지 비문학에서는 거의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 맞히는 그러한 모습을 작년 제가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기출 해설을 하면서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치중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 문법 공부가 되겠고요. 요거를 여러분 한번 크게 이해. 그래서 이제 문법 선생님 그럼 저는 근데 비문학도 사실은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문법과 비문학, 독해, 문학과 같이 한번 빠르게 훑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생님 저는요 등급이 좀 나와서 비문학과 뭐 문학은 좀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법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보시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이 암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스킬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외우라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잘 외우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 공시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듣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읽으라는 거 여러 번. 예,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각각의 어문 규정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면서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 학습을 한다면 이 암기, 즉 힘든 이 문법 파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오네? 알겠다. 라고 하는 이거 답이 3번이야, 2번이야 라고 하는 게 답이 눈에 바로 보이는 그런 시험이 바로 우리 공시 국어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커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제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기본 강좌입니다. 저는 아직 공식 국어에서 1타는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1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1타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합격생들을 내었다. 퍼센테이지로 제 강의를 듣는 학생 대비 엄청나게 많은 합격생을 냈기 때문에 올해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좌는 철저하게 문법 38강 2019년 강좌, 2020년 대비 강좌 기준으로 38강으로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좌들이 다 깁니다. 최소 문법이랑 독해 어휘 합쳐서 100강이 넘어가는, 120강이 넘어가는 그러한 선생님의 강좌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초시생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지도가 있다, 유명하다 이런 선생님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 뭐 저 역시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올해 합격생들을 많이 내면서 합격생들에게 재시생, 그러니까 좀 공부를 오래 했던 분들에게 뭐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어려웠냐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강사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명하다라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고 많은 돈을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2달, 4달 안에 기본을 떼준다. 말로만 그렇게 했는데 이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흐름조차 잡지 못했던 그런 강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초시생분들께서는 우선은 어떤 선생님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강사를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식 국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수능과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공식 국어에 가장 적합하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이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강의를 찾아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문법 강의는 너무나도 짧고 하지만 짧다고 해서 필요한 내용이 안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엑기스만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한 번을 볼 수 있게 강의를 충실히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 어떤 일정 시간 안에 보기에도 가장 좋은 그런 문법 강의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문법 강의의 제 교재는 이제 우리 공감 국어 요 기본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교재로 우리 2021 대비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 책으로 올해 많은 합격생들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요 문법 교재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기본서니까 저 책을 한 권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이제 제 강좌 따라서 들으면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어문 규정이라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뒤에 외워야 되는 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제가 철저하게 기출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들을 다 챙겨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강을 찍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언더그라운드에서도 훨씬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개념을 멋들어지게 잘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잘 짜줘서 이 힘든 이 정말 방대한 이 양을 잘 줄여주고 이 수험 생활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은 챙겨서 들으셔야만 이 수험 생활이 짧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 문법 강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들으셔야 되겠고 문법 강의는 뭐 누구보다도 제가 확신에 차서 합격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3달 반 만에. 그러니까 국어만 필요했던 수험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어에 대해서 정말 거센 소리, 된 소리, 예사 소리 구분도 하지 못했던 우리 수험생 8개월 만에 합격한 그러한 지방직 9급 지방직에 합격하신 우리 수험생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처음으로 처음에 한 바퀴 돌리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독해 어휘 교재, 이 독해 어휘 교재로 제가 여러분들의 문학과 그리고 또 비문학 파트를 정리를 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 교재에서는 문학에 대한 설명들이 좀 많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또 고전 문법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법이 사실 우리 공시에서는 우리 공시 시험에서는 고전 문학과 그리고 또 고전 문법을 조금 이제 섞여서 시험에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독해 어휘 파트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비문학을 독해를 해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짧게 한 4강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 어휘 파트 교재도 아마 비문학이 조금 부족하셨다.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뿐만 아니라 강의도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짧다고 해서 결코 필요한 내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 강의 후기를 봐도 아시겠지만 문법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비문학에서 필요한 내용을 너무나도 해답을 잘 얻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합격생들이 바로 저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문법과 독해 어휘의 이 강좌가 저희 기본 강의가 되겠고요. 기본 강좌는 여러분 빠른 시간 안에 한번 훑고 나서 무엇을 알아 여러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회독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나왔던 거 또 나오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어떤 이렇게 큰 흐름을 한번 잡고 나서 거기 안에 비어있는 개념들을 채워 넣는 것은 여러분들의 암기를 통해서 채워 넣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시면 아마 원하시는 점수대가 나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반복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기본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을 봐야 됩니다. 약간의 이제 이 논란거리가 조금 논란거리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제 Q&A에 현장 강의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Q&A 게시판에 선생님 기출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기출에서 이제 틀리는 것들만 조금 기본을 보든지 아니면 또는 제 문법 뭐 요약 강의라든가 테마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부법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출로 우선 먼저 정리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유형 파악을 위해서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출로만은 국어는 정리하기엔 사실은 좀 힘들다. 왜 흐름을 잡아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본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기출과 엄밀하게 말해서 동형 모의고사는 문제 푸는 것으로 활용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을 잘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잘 공부했는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 그래서 기출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동형 모의고사는 또 국가직 대비와 국가직 대비 그리고 또 지방직 대비로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동형 모의고사도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실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본을 보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이제 까먹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요약 특강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기본에서 좀 충실하게 잘했으니까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제 요약 강의를 너무나도 많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약 특강까지 해서 이렇게 기본, 기출, 동형, 요약 이렇게 크게 여러분 딱 4개의 이 수업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 점수대는 반드시 나오는 시험이 바로 공시국어 시험이고 이게 바로 제 커리입니다. 제 커리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리탐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시험에 빠른 점수, 빠른 합격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점수를 획득하기에 가장 용이한 그러한 커리를 제가 철저하게 짰고 요 내용들, 요렇게 간단한 커리, 이 딱 4개의 커리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대는 반드시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초시생분들, 재시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초시생분들께서 아마 이 지금 공시국어 시험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공시라고 하는 게 뭐고 이런 것조차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작년 2020년 대비 O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 역시도 뭐 공시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 공시라고 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어서 실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강의를 들으러 가보기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떤 부분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나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순서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원하시는 합격 점수를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획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의 합격생들이 바로 저의 증거다. 그리고 또 제 이 OT를 듣고 계시는 우리 초시생분들께서도
저희 증거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빠른 합격을 꼭 하셔서 예, 이 컬이 잘 따라오시고 원하시는 점수대 예, 반드시 빨리 합격을 하셔서 또 저의 내년에 예, 증거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또 이 자리에 서서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예, 제 컬이 이렇게 잘 따라오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우리 이제 또 코로나19, 예, 우한에서 이제 발병이 된 우리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이 어수선하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리를 두면서 너무나도 서로들 조심조심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쵸? 마음이 어떤 그런 공포심에 많이 잡혀 있는데, 그냥 이 수험 생활은 어떻습니까? 수험 생활 자체가 불안 그 자체인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가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내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잠깐 쉬어라. 또 쉬었다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무슨 소리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험, 이 공시 시험을 준비하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해 라고 해서 이 시험 준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젊은 청춘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바쳐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한 바로 이 시험, 이 수험 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불안과 이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공부가 뭐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들도 암기 과목, 나머지 선택 과목이나 다른 과목들도 외워야 될 것들이 많은 과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건데 한두 달 이렇게 마음을 놓고 쉬어버리면 다시 외워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타이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시험에 곧 임박했기 때문에 시험이 일정도 지금 이제 미정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공부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는 못해도 어쨌든 그 흐름과 맥락은 여러분들이 쭉 공부해왔던 그 어떤 공부의 어떤 그런 습관들을 놓치지 않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좀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들만이라도 조금은 한두 시간 정도만 어떤 이 패턴들, 공부하는 이 패턴 다시 또 잡는다는 게 또 힘들지 않습니까? 쉬었다 다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것만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져주시면 결국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시험 일정은 언젠가는 잡힐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잘 좀 다독이시면서 이 불안한 이 시간을 좀 현명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 초시생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재시생분들에게 드리는 2021 새 커리 OT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우리 그 특히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모르는 내용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 크게 세 가지, 이 두 가지 내용들 공부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어떤 그런 질문들이나 학습에 관련된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면 이제 우리 모두공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